12페이지 보시면 자 2절 부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에서 그 기본방침 수립은 단지 국장이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몇 년마다 10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기본 방침이야. 기본 방침. 요런 걸 항상 자기 거에다 반영하라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그때 2번에 보면 그 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무슨 계획 기본 계획 수립 방향. 그러니까 기본 방침은 그 자기 밑에 나오는 무슨 계획 기본 방향 수립 방향을 나타내고는 있어. 그렇지만 거기다 반영하는 건 아니야. 검토해도. 그다음 오른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약칭 뭐라고 그래? 기본 계획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시중에 책들 보면 정비 기본 계획 이런 말 쓰는데 잘못된 책이야. 무조건 다 쓰고 싶으면 뭐라고 써야 돼?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그렇게 읽던가 아니면 줄여서 뭐라고? 기본. 그래. 두 개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그걸 정비 계획 이렇게 읽지 말라고 그래서 정비 계획은 다른 계획이니까 전혀 달라요. 1번 수립권자 및 계획기관 등은 원칙은 특광, 특별자치 도지사나 또는 시장. 요거는 좀 수립자를 꼭 알으셔야 돼. 군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군수. 그리고 구청장 없어. 군수하고 구청장이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바로 2번 먼저. 그래서 수립했으면 다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 어디에 반영?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돼. 자, 그럼 다시 위에 예외. 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그 시와 그때 괄호 속에가 대도시가 아닌 지역을 말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반시야. 일반시와 8조 사항 1호란 바로 천재지변만 기억하면 돼. 천재지변에 의한 정비사업. 그럴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야. 자, 그럼 반대로 어디는 반드시 수립해야 돼? 특, 광, 특자 붙은 거 2개. 그리고 대도시. 이해됐나요? 특광자하고 특자 들어가는 거 2개 하고 어떤 시? 대도시잖아. 거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돼. 근데 일반시는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걸 간혹가다 시험에서 물었던 질문이고요. 자, 수립 절차는 참고로 할 테니까 자 2번부터 2번 것 수립 절차 보세요. 자, 특광이나 대도시 시장이 수립한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닌 거야? 시장이 아닌 경우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 1번은 시장이고 2번은 시장 중에 어떤 시장까지 대도시 시장까지 수립하는데 이럴 때는 승인 절차가 있다 없다? 없죠. 항상 시장은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 시장하면 도지사잖아. 여기는 일반 시장이 없으니까 승인이 없는 경우야. 그럼 승인이 없을 때 수립하려면 여기 절차가 의견 청취와 협의 심의 거쳐서 수립 고시하고 수립 고시하면 누구한테 보고한다? 국장에게 보고하죠. 그때 수립 고시부터 다시 한번 수립 고시에는 누구는 없어? 시장은 없어. 대도시 시장까지는 있어도 일반 시장은 없다는 거. 그럼 수립할 때 우리 계획을 그동안 배울 때 계획을 만들 때 수립 때는 의견 청취하면 누구하고 누구의 의견? 주민하고 지방의회잖아. 똑같아. 그래 주민 얼마? 14일 이상.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국토계획법은 30일이야. 여기는 며칠? 60일로. 기간이 좀 길다는 차이야. 그러니까 주민 14일, 지방의회 60일 안에 의견 들으면 돼요. 그때 그 위에 거 이제 나중에 하면 될 거니까 그 위에 거 보세요. 60일 밑에. 기간 도과시에는 의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도과라는 말이 뭐야? 정해진 기간이 경과, 초과됐다는 이야기야. 그럴 때는 의의 없는 것으로 보고 바로 진행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협의 심의는 당연히 알죠? 협의는 누구야? 관계행정,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렇게 거쳐서 수립고시하면 돼. 수립고시해 놓고 누구한테 보고한다? 국장에게 보고하.
또 이제 시장하고 시장이 수립할 때만 절차가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 승인 절차가 들어간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 특광 쪽에다 하나 정리를 같이 할까요? 그 위에 있는 시장 거를 밑에 특광에다 정리해 드릴게. 의견 청취 다음에 의견 청취가 있고 그다음에 뭐 나오죠? 협의 심의지. 자, 여기에가 만약에 시장이 만들 때는 여기를 시장이 수립한다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협의하고 심의 다음에 요 사이에가 자 뭐가 들어간다? 승인, 도지사. 그러니까 절차는 똑같은데 시장이 할 때는 역시 뭐는 듣고 의견은 듣게 돼 있지. 의견 듣고 수립했으면 대신에 이제 승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협의 심의. 누가 할 때는 도지사가 승인권자일 때는 그 위에 거 보면 되는데 그냥 하나로 공부할 때는 무조건 요 하나로 보고 시장일 때는 의견 청취 다음에 뭐가 수립이 있고 야 협의 심의다 뭐 있다? 승인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수립고시는 누가 하고 시장이 할 거고 그때 하면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해? 국장에게 보고. 과정은 똑같은데 두 개 따로 공부하지 말고 요거 할 수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한꺼번에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주로 주민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 요걸 물을 거란 얘기야. 협의 심의 갖고 뭐 물을지는 없겠고. 자, 그럼 맨 밑에 작성 기준 하면 누가 정해? 국장. 모든 공법상 계획이라는 건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 보고. 네,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이에요. 자, 1번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의의는 무슨 사업 시행하면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보면 여러분들 내가 표시하라는데 표시하세요. 정비계획 수립. 자, 거기다. 보면은 순서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하고 누구 나와 있죠? 구청장 등하고 시장 군수로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자, 요거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정 신청이라고 써진 부분. 그럼 여기서 지정 신청은 누구가 누구한테만 신청하면 돼? 구청장 등이. 구청장이니까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신청한다. 요거. 그 다음에 지정고시 나오죠. 자, 지정고시는 특광도 하지만 직접 하는 사람도 있죠.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그리고 누구도 시장하고 군수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다시 보고 누구한테? 국장.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 과정을 먼저 이해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이 사람이 수립해서 항상 구청장일 때만 누구한테? 특광한테 신청하면 되고, 요 시장 군수가 전체로 누구를 말해요?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들어있지.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어떻게 한다? 직접 하고. 요 밑에 보면 뭐 써져 있죠? 네모 박스로. 네모 박스 뭐예요?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해서 뭐한다? 직접. 그러니까 누구만 신청한다? 구청장 등만 신청하는 거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직접 한다예요. 자, 그때 자 지정 수립 밑에 보면 그러면 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어디의 범위 안에서?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이 내용이잖아. 지금 자 기본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돼? 기본 방침에. 그러면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은 정비계획. 이 순서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계획은 어디에? 위에 맞아라 그 말이야. 근데 관리처분계획은 여기 맞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이거는 분양처분하려고 만든 것이 사업하려고 만든 계획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자기 위에 적합.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관리처분계획은 아니야 그게.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정비계획도 작성기준 방법 누가 정해? 그렇지. 똑같이 국장이. 이런 거는 나온다는 이야기야 시험에서. 그리고 자 토지 등 소유자에 뭐가 있어? 입안 제한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한이 3번 나왔잖아요. 이제 국토계획법은 주민이 입안 좀 해달라 제한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자, 우리 시행자가 이 지정 좀 해달라 하고 뭐 했어? 제안했고, 여기도 무슨 계획을? 정비 계획 수립 좀 빨리 해달라 하고 제안할 수 있다. 해서 세 가지란 이야기야. 그 다음, 그 앞에 건 빼고 이제 의견 청취 보세요. 주민 의견 청취가 며칠이야? 예배 처음 배우시리게 30일자 처음 나왔잖아. 그리고 지방의회는 며칠? 60일이야.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원래 우리가 계획을 만들거나 인가 절차 앞에 의견 들을 때 전부 주민 들었죠. 그럼 지금까지는 전부 며칠이었어? 다 14일이야. 여기 법만 예외가 2개가 들어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 계획 만들 때 수립할 때도 의견 들었죠. 지금 요것도 의견 들었죠. 그 다음에 요 인가하려니까 의견 드려야 되겠죠. 또 여기 인가하려면 의견 드려야 되겠죠. 기억나시지? 계획 만들 때 의견 들어. 그 다음에 인가 절차 앞에도 뭐 있어? 의견 들어.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계획은 14일이야. 두 번째 계획은 30일 이상이야. 그러면 세 번째 인가 받으려면 다시 인가 절차 앞에가 14일이야. 그럼 다시 오고 인가 받아야 되겠죠? 그때는 또 이제 30일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 법은 그나마 다행히 한 번 14, 한 번은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나오면 14, 그 다음에 30, 요렇게 돼 있어. 이 30짜리 두 번이 이 법에서 나와. 다른 법에는 없어, 30일짜리가. 의견 들을 때 14일이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정비법만 며칠? 14가 있고 30 있는데, 다행히 한 번씩 골라가면서 쓰는 거야. 14 한 번 쓰면 다음에는 30,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은 14, 그 다음에는 또 30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외워지시겠지? 그러니까 이 순서를 모르면 이 문제 풀어낼 수가 없어. 근데 시험은 이걸 내, 이제 이쪽은. 왜 다른 건 다 14일이다 보니까 거의 문제가 안 나오는데 여기는 뭐하고 뭐가 14, 30을 번갈아 쓰다 보니까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순서 아시겠지? 자, 일단 계획 만들 때 뭐가 필요해?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인가 절차 앞에 뭐 필요해? 의견 청취잖아. 그러면 그때는 다 14일인데 여기만큼은 14, 30을 2개가 있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4개, 다행히 4개잖아. 4개니까 처음에 나오는 기본 얼마? 14일. 정비계획 나오면 30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그러면 그때는 14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러면 30. 이렇게 돼 있어. 이것만 알아도 문제 숫자는 해결하셔. 요거는. 그러니까 원래 다른 법은 다 14다. 여기만 2개 쓴다. 이해되셨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문제 푸시면 될 거야. 여러분 모의고사 보거나 기출문제 봐도 많이 나와 있어, 이런 문제가. 그 다음, 자, 이제 지정 절차 봐보죠. 그동안에 우리가 지정하려면 뭐 거쳤어요? 그동안 지정하면 뭐 거쳤어? 심의하라. 맨날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지정하기 전에 뭐 하라? 심의해서 해라. 똑같아, 과정이.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정되면 자, 국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그동안 배운 걸로 이렇게 크게 보시면 돼. 순서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런 거는. 그 다음 3번의 정비계획 2번의 제한. 그 제한 사유, 요거 제한 사유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야. 토지 등의 소유자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다시 말하면 정비계획 수립자죠. 그 정비계획 수립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뭐한다? 제한할 수가 있어. 이 경우 정비계획 제한을 위한 소유자의 동의나 제안서 처리 등에 관해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유 1번을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1번. 요건 자주 나와. 1번은 기본계획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무슨 시기? 수립 시기. 그 시기가 몇 년? 1년 하고 그 다음 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야. 자, 아까 이게 봐보세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정비계획 뭐가 들어있어? 수립 시기가. 그러니까 이 계획을 만들 때 정비계획 언제쯤 수립한다고 시기를 명시해놨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날로부터 몇 년? 1년이 경과됐는데도 요 계획을 수립 안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소유자가 이거 빨리 좀 위반해달라 하고 제안해.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옆에다 써드린 거야. 자, 기본계획에는 뭐가 들어있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놈 만들면서 너 이거 언제 만든다고 법으로 정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그날로부터 이걸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이 1년이 지났는데도 수립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소유자들이 뭐하라? 빨리 입안해달라고 제안한다냐. 요거 절차 꼭 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제한 방법. 그러니까 2번, 3번은 이제 읽으시면 돼. 자, 제한 방법.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뭐를 받은 후 동의받은 후에 제안서의 정비계획 도서나 계획 설명서 그 밖에 서류 제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도 분명히 동의가 있는데 시험에는 동의는 안 나와. 다른 법은 동의가 숫자로 정해져 있어. 자, 우리가 기반시설 제한한다. 동의 얼마? 5분의 4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지구나 산업유통 얼마? 3분의 필요하죠. 또 시행자들이 제한할 때도 민간 시행자는 소유자 얼마? 3분의 이상 동의받아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도 동의, 여기는 다행히 동의만 받으라고 했지. 숫자는 얼마 받으라. 그거는 따로 정하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일단 모든 제한마다 뭐는 필요해? 동의는 필요하다. 이 말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영 여부 통보하는 거 이제 날짜 나왔죠. 자, 그동안에는 45일 1월. 근데 여기 며칠 남아? 60일. 연장 얼마? 30일. 연장은 보통 같다고 그랬죠? 1월이나 30일로 같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 개 숫자를 그렇게 해서 외우시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의 효과는 1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면 다음 장 바로 다음 줄 보시면 돼. 무슨 계획,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2번.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까지 결정고시가 되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무슨 구역으로 본다? 정비구역 지정고시로 봐.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되면 무슨 구역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으면 거기는 뭐로 봐? 정비구역으로 본다. 같은 개념이잖아. 도시개발구역도 같은 개념이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그 다음에 3번까지.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그럼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니까 무슨 사업하는 곳이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곳이잖아. 그때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거기를 뭐로 본다? 2종 일반주거로 봐. 2종 일반주거지역 결정고시로 본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나올 거잖아. 자, 주거환경 개선구역을 무슨 구역 지정 들어가면? 정비구역 지정 들어가면 거기는 2종 일반주거가 돼. 그럼 2종 일반주거면 아까 층수 얼마 나와? 15층 이하로 돼 있잖아. 아까 앞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뭐로 들어가면? 수용 방식으로 들어가면 뭐로 본다? 3종으로 봐. 왜 그래야 되느냐? 2종은 중층밖에 안 되잖아. 근데 3종은 뭐야? 중고층이니까 수용하려면 몽땅 사들여야 돼. 그러면 시행자가 부담이 커졌잖아. 그러면 만약 15층만 지을 거를 25층 지으면 10개 층 분양하면 돼. 분양해서 뭐가 들어?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3종으로 할 때, 수용을 할 때는 뭘로? 3종으로 해서 층수를 높여줘야 돼. 그럼 높여놓으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뭐가 들어와? 돈이 들어올 수 있거든. 그래서 거기를 3종으로 봐주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정비구역 지정은 몇 종 일반? 2종 일반이야. 근데 수용으로 들어가면 몇 종? 3종으로 본다. 요거 기억하면 돼. 근데 그런 곳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 개발제한구역은. 자,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거는 지정효과는.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해제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할 수도 없어. 이건 모의고사 과정, 동형 모의고사. 그때 가면 내가 외우는 방법은 따로 해드릴 거야. 그거 보면은 뭐 2년 안에 뭐 해라, 3년 안에 뭐 해라 이거 나오거든. 그거는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야. 여러분 공부가 다 된 다음에 나중에 알려주면 하실 분은 하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시면 돼. 그때는 지금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선 타이틀의 이름은 알아야 돼. 해제하면 1번 누가 시구청장 등의 뭐에 요청에 의한 해제가 있어. 구청장은 아까 이 사람이죠.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권의 특권에 뭐였어? 신청해서 지정했어. 그럼 해제할 때도 요청하면 돼. 요청. 요청해서 해제 좀 해달라. 이 과정에. 요런 거 이름은 기억하라는 얘기야. 구청장은 지정할 때 뭐였어? 신청. 해제할 때도 요청할 수 있다. 그놈 하나. 그 다음에 2번.
특자시장이나 특자도지사나 시장으로는 직접 본인이 지정했지. 그럼 직접 뭐 한다? 해제해야 한다야. 해제 사유가 이 사람일 때는 요청에 의해 해제하고 이 사람은 스스로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 그 내용이야. 그거 알아야 돼. 그게 밑에 사유가 많아. 요걸 간혹가다 시험에 내기는 내. 근데 우리가 일단 요거는 지금 배울 수가 없는 상태니까 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번호가 양괄호 2번인데 번호를 양괄호 3번. 그 이제 오른쪽에 양괄호 2번이 3번. 그 밑에 양괄호 4번으로 좀 고쳐놓으시. 뭐 안 고쳐도 지장 없어. 시험 보는 데는. 그래도 이제 읽다 보면 번호가 똑같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번호는 고쳐놓고 거기 양괄호 3번 이제 고친 자리 거기 또 하나 봐야 돼. 이제는 누가 들어왔어? 특광시장하고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구수 직접 뭐 해제해 있어. 그러니까 아까는 이 사람이 요청해서 해제를 하는데 누구도 이제 이 사람 자기가 지정한 이 사람도 직접 뭐 할 수 있다? 해제돼. 그러니까 해제 방법이 몇 가지? 3가지란 이야기야. 첫째 다시 한번 누가 요청해서 구청장 등이 누구한테 요청해? 특광한테 요청해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직접 할 수 있어. 그러면 지정권자인 이 사람들이 또 뭐하고? 직접 3가지란 이야기야. 자 다시 한번 구청장이 요청해서 해제하는 방법 이 사람들이 직접 해제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누가? 지정권자 전체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몇 가지 방법? 3가지. 요 이름만 기억하라는 얘기야. 아셨지? 여기가 이해돼야 돼. 요는 보면서 자 구청장이 수립하면 누구한테 요청해? 특광한테. 그럼 특광한테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지정했으니까 직접 해제돼.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통째로 어떤 사유가 생기면 해제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 요 놈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4번 번호. 해제 효과가 나와. 해제 효과. 여러분이 해제 효과는 배웠어. 1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이나 정비기반 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뭐 된다? 환원된다. 이건 배우셨지? 근데 여기는 다음 날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다음 날은 어디서만 썼어? 도시개발법만 지정이 해제되면 다음 날 그랬잖아. 다음 날. 여기는 그런 날 없어. 그냥 그전 상태로 환원된다.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다시 뭘로? 주거환경 무슨 구역? 관리구역으로. 관리구로 지정한다는 거. 자, 거기까지 보시면 돼. 자, 페이지를 이제 넘겨서 그 4번 경과조치는 읽으시면 알 거야. 앞에 하나 확인해 봐. 개발행위 허가권자 누구로 돼 있어? 허가권자 이름만. 시장군수야. 그동안 앞에 2개 법은 누구였어? 특광시장군수잖아. 이건 특광이 안 들어간다. 그 차이 하나야. 내용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뭐 개발행위 허가 갖고 행위 갖고 모르신 분 없으니까 허가권자 이름만.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은 특광이야. 여기는 시장군수다. 그런 차이. 그리고 경과조치 한번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도 정비구역 나왔으니까 며칠 안에 신고해야 돼? 30일 신고지. 맞아요? 시가와 수사는 얼마? 3월 안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은 30일. 거기 양괄호 5번은 7월 달에 문제 풀면서 해드릴 거야. 그거는 아직은 안 하셔도 돼. 자, 이제 3절. 드디어 나왔어. 이제 애워라고 하는 부분. 요걸 해서 2문제를 맞추는 방법이니까 뭐 오늘은 안 되든 어쩌든 간에 시험 볼 때까지는 요거는 애워 갖고 가셔야 돼. 그러면 시험장 가서 딱 2문제가 2문제가 아니야. 여러 개 연결이 돼. 문항수는 2문제지만 풀 수 있는 문항이 여러 개가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고. 자, 맨 처음에 이제 정비사업 의의부터 나오겠죠? 자, 정비사업은 뭐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그놈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 정비사업하는 이유가 도시기능 뭐 하려고? 회복. 오래됐잖아. 오래되니까 그 기능을 뭐 하려고?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정비사업의 기본은 도시기능 회복이야. 그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구역? 정비구역. 또 무슨 구역? 가로구역. 요 2군데야. 정비구역과 가로구역. 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 놓고 정비 기반 시설은 뭐 하고? 정비하고.
그 다음에가 주택 등 건축물은 뭐 들어가? 개량 건설이야. 개량도 하고 건설. 우리 그 주택 등 할 때 등이 뭐야? 부대 복리시설도 있다 그 말이야. 보통 우리는 주택 등 하면 주택도 있고 부대 복리시설. 여기서는 굳이 주택도 아파트 개념이잖아. 이해되셨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단독이에요? 아파트야? 아파트거든. 그럼 아파트에는 뭐 있어? 부대 복리시설. 그래서 주택 등 그 말은 부대 복리시설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정비사업이다. 그러면 정비사업의 종류인데 들어가 봐요. 자, 여러분 책들은 번호 1번. 자, 첫째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 두 번째는 주택 재개발이죠. 재개발. 자꾸 이렇게 하시면서 외워, 지금부터.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자, 네 번째는 도시환경.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 다섯 번째가 주거환경. 이거는 이제 관리죠. 관리하는 사업. 그래서 아까 이제 관리하고 요 개선 합해서 그냥 주거환경이고. 자, 마지막 여섯 번째가 가로주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틀리는 것부터 해볼게요. 이 여섯 가지 사업 중에 몇 가지를 딱 끊어서 여기는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자, 무슨 구역? 정비구역이야. 정비구역. 요 6번에 한해서만 무슨 구역? 가로구역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6가지 사업 나왔는데 무조건 5개는 전부 정비구역에서 하는 거고 요거 하나만 무슨 구역이야? 가로구역. 그러니까 틀리는데 내용 딱 써놓고 거기다 정비구역 써놓으면 많이 흘리지. 그러니까 딱 구분해. 이쪽은 5개 정비구역. 요 하나는 가로구역.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인데 문제는 요 주택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서도 하지만 정비구역이 아닌 쪽도 할 수 있는 게 뭐다? 재건축이야.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은 꼭 정비구역 지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하고 지정한 것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서 재건축만큼은 꼭 안에서만 아니라 뭐다? 밖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장 읽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정비구역 아닌 구역 이 말이 딱 써지면 무슨 지가 그렇지. 주택 재건 이렇게 기억해야 돼. 정비구역 아닌 사업 그 말은 뭐다? 주택 재건축. 요게 딱 답이 연결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하는데 요거는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 이 6가지를 구분할 때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용도지역 이름이 표시되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업과 공업지역을 대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시험장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찾을 때는 요 놈이 나와 있어야 돼. 상업과 공업이다. 그럼 무슨 환경? 도시환. 아까 여기가 상가 재개발이잖아. 상가. 기억나요? 재개발 중에 상가거든. 그러니까 상가니까 주거 이렇게 안 나와. 그럼 나머지는 전부 어디야?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 대부분이. 따로 서지 않아도 대부분 주거지역 개념인데 요것만 명시를 못해서 상업과 공업이야. 그럼 상업과 공업이면 끝에가 뭐로 나와야 되느냐? 도시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야. 도시 환경 개선. 나머지는 전부 다 주거 환경 개선이야. 그 나머지 주거 환경 뭐야? 주거지역이니까 뭐를 개선? 주거야. 요거 도시라는 말 들어가면 상업과 공업에서 뭐를 개선하려고? 도시 환경 개선이야. 나머지 보면 다 끝에마다 뭐라고 돼 있어? 주거 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다냐. 이런 걸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달달달 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답을 찾는 방식이야. 이런 거는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 구분하는 것은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도 많이 써먹는 문제지. 작년에도 부동산학 개론 나왔잖아. 이거 너무 쉬운 거 나와서 틀렸지. 너무 맞은 사람도 있는데 너무 쉬우니까 또 틀리는 사람도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쉬우니까 혹시 함정이 나고 틀리신 분들 기본 보너스 주려고 주는 거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럴 때 요거 나와야 이거 나온다 꼭 연결시키면 돼. 자, 그 다음 이 주거환경 개선은 가장 못 사는 동네야.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 도시 저소득이 들어가 있어.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다. 이 말은 이 주거환경 개선에만 있는 용어니까 다른 데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 놓고 이제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자,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떤 상태고,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 이걸 세 개가 구분하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거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 여기가 극히 열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극히 열악하고 여기는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게 기본인데 앞에다 이걸 썼단 이야기지. 그러면 요 재개발에서는 그 뒷부분이 어떻게 나와? 극히 빼고 열악하고 밀집되어 있고, 요러면 구분되지. 근데 이제 재건축은 아파트를 지었다는 것은, 아파트가 있다는 건 이미 뭐야? 시설은 양호한 상태야. 근데 뭐만? 노후 불량만 밀집되어 있지. 어차피 시험 문제 낼 때 요거 내면은 구분해 이렇게 나와야 돼.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꾸 이해를 해야 돼. 아, 못 사는 곳. 그 다음에 조금 나와. 그러면 난 아파트 갖고 있으면 그나마 살만한 사람이야. 그런 과정이야. 그래놓고 요거 세 개 끝에 전부 다 뭐를 개선한다고 나와? 주거 환경 개선이야. 자, 여러분이 가장 요거 틀리면 억울한 게 뭐야? 여기다 다 맞춰놓고 도시 환경 개선 그러면 틀리지. 여기만 도시환경이라 쓰고 나머지는 전 뭐야? 주거환경 개선이야. 그러니까 우리 공부 안 되신 분들이 자꾸 이런 거 갖고 헤매는 거잖아. 뭐죠? 여기 하나만 도시환경, 나머지는 주거환경이야. 자, 그러면 이제 주거환경 관리 쪽이 나오면 요건 딱 주택 이름으로 나와. 단독과 뭐 나와? 다세대가 나와. 다른 건 빼도 돼. 하여튼 요거는 여기 문장은 요 놈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어야 이 내용이 되는 거니까. 단독 4세대가 밀집해 있다. 그럼 어디다? 주거환경 관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끝에를 보면 여기는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안 되고 세 가지로 표시해 놨어. 보존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한다.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이미 단독이나 다세대 있다면 거기는 자기 것도 있고 남의 것도 있으니까 자, 뭐 하라? 보존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 개념으로. 어차피 뭐는 들어가 있어? 주거환경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무슨 구역? 이렇게 나와. 가로구역. 그리고 종전에 가로를 그대로 유지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 있던 도로 손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가로라는 말은 도로야, 도로. 자, 우리 도로 옆에 나무를 뭐라고 그래? 가로수 그러잖아. 가로수. 그러니까 가로라는 말은 도로 개념이야, 도로 개념. 그래서 종전 도로 손대지 말고. 그리고 소규모로 뭐를 개선하라? 주거 환경 개선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주거 환경인데 여기는 소규모야. 아까 얼마였어? 단독 10호 이상, 공동 20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아주 소규모란 이야기야. 우리 여기에 있는 주택 재건축은 어떻게 돼? 몇 백세대, 몇 천세대 그래야 재건축이지. 여기는 겨우 20호, 20세대 이런 식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재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렇게 의의는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나와서 틀리신 분은 합격하기 어렵지? 이런 걸 틀리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기본 문제니까. 그래서 요놈이 이제 구분되면 시행 방법을 들어가는데 시행 방법은 요 주거 환경이 방식이 5개로 돼 있어. 5개가. 자, 여러분 책에 써진 간단한 내용으로 자, 먼저 무슨 방식? 현지 개량 방식이야. 그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현지만. 현지라는 말은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택을 뭐만 해? 개량만 해. 그 현지라는 말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현지인이잖아. 현지인. 그 사람들이 개량만 하는 방식이야. 가장 못 사는데 니들 개발해봐. 그럼 개발해 못해? 못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행자, 아까 여기 시행자니까 누구예요? 공공이잖아. 항상 여기 아까 자 주거 환경은 누가 한다? 공공이 하잖아. 그러니까 시장구시 이 사람들이 시행자인데 이 사람들이 뭐만 해줘? 기반 시설만 새로 만들어주면 지들은 알아서 조금 개량만 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현지 개량 그래. 앞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 방식이 바로 뭐냐면 수용 방식이야. 그러니까 개량만 현지인이 개량만 하면 어떻게 돼?
이것도 어차피 주거 환경 개선이 안 되거든. 그럼 시행자가 들어가서 뭐를 해? 수용한대. 그러니까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가 수용 들어가. 그럼 수용 들어가서 할 때 아까 자 2종으로 해주면 15층이다. 그럼 3종으로 하면 더 많이 올려야 돼. 그래서 거기에 돈 경비가 나와야 돼. 그래서 수용을 할 때 좀 높여주는 방식을 쓰는 게 수용 방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환지 방식. 환지니까 뭐야? 거기 있는 소유자들에게 나중에 대지로 바꿔주는 방식을 쓰는 방법. 네 번째가 관리 방식이야.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관리 방식이란, 자, 아까 밑에 나오겠지만, 주택 등으로 건설해서 공급해주는 방식이다. 그 내용이야. 이게 관리 방식. 그리고 여기는 그거를 전부 합해서 하는 무슨 방식? 혼용 방식. 그렇게 해서 이 시행 방식 여기만 5개를 갖고 있어. 여기만.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쪽은 무조건 2개 방식이야. 재개발은 관리부터 할게요. 관리 방식하고 환지 방식 2개야. 그럼 요 도시 환경 여기도 몇 가지? 관리, 환지 2가지야. 왜 2가지다? 2개가 재개발이야. 이해되셨지? 아까 재개발이라고 그랬잖아. 2개는 요건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이야. 그래 방식도 같고 시행자도 같아. 그러니까 하는 게 갖고 공부하시는 거야. 자, 재개발하면 주택이든 상가든 방식 똑같은 관리 환지야. 그러면 재건축 해보죠. 재건축은 오로지 뭐다? 관리 방식 하나야. 그럼 여기도 무슨 방식? 그렇지. 여기도 같은 재건축이니까 하나씩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요렇게 하면 이해가 되셨지? 그러니까 항상 재개발 2개는 방식 같아. 관리 환지. 재건축은 관리만 했어. 왜 환지가 없어? 여러분 아파트 갖고 있는데 나중에 땅으로 줘, 아파트로 줘? 당연히 그건 아파트밖에 안 주잖아. 환지라는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야. 뭐는? 재건축은. 근데 재개발은 동네 재개발이니까 땅도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맨 땅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뭐해? 아파트 주기도 하고 환지 주기도 하지. 근데 재건축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환지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냥 관리야. 그냥 관리 이렇게 오지 말고, 관리라는 것은 왜 관리냐면 재건축은 아파트니까 반드시 뭐로? 아파트로만 줘야 되니까 관리 방식만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재개발은 동네 재개발이야. 동네. 그러니까 맨 땅이 있으니까 환지도 가능해. 그래서 요거 2개 같고 요거 2개 같아. 그럼 여기도 무슨 방식? 주거니까 요것도 현지야. 여기는 현지 하나만 갖고 있어. 원래 기본이 요거 주거환경 개선이 뭐가 기본이야? 현지가. 그럼 요것도 주거환경 관리니까 뭐야? 현지 방식이 기본이란 얘기야. 대신에 나머지가 없어. 여기는 오로지 현지야. 단 여기만 개선 사업은 워낙 못 사는 동네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시켜. 요즘에 우리 뉴스 나오는 게 많이 들어보셨나? 서울의 구룡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 거기 지금 환지로 해줘라, 우리 관리 처분으로 해다, 서로 난리잖아. 아직도 사업 못하고 있지. 그래, 그런 부분들이 가장 못 사는 동네는 그런 문제가 많아. 왜 그러면 또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주인한테는 환지 줘도 되는데 세입자는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방식을 여러 개를 놓고 이제 여러 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방식이 뭐다? 주거환경 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방식은 요거는 이렇게 우선 순서 짜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 관리라는 걸 여러분 책에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거 재개발 쪽의 관리를 봐보세요. 동그라미 1번. 1번에는 그 주거환경 방식이 너무 많아서 못 써놨어. 줄여놨어. 그러니까 재개발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 관리라는 말은 항상 주택이 나와. 주택. 자, 여기다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다 쓰고 싶으신 분은 여기는 뭐가 나온다? 주택 등이야. 그 주택 등이니까 뭐야? 부대, 복리시설도 있다야. 그럼 여기도 당연히 관리니까 주택 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관리니까 뭐 나와? 주택 등이야. 자, 여기도 주택 등이야. 자, 여기도 주택 등이라고 나와. 그런데 지금 뭐가 하나 틀린 게 있다는 이야기야. 이 도시 환경은 주택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상가라고 그랬잖아. 상가. 그러니까 거기는 뭐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요거를 시험에서 많이 바꾸나. 원래 관리는 전부야 주택으로 돼 있어. 주택으로.
근데 도시 환경은 주택이 아니라 뭐야? 상가잖아, 상가. 상가 재개발은 주택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건축. 요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관리 그러면 전부 뭐야? 주택 등으로 보는 게 맞는데 도시 환경은 상가 재개발이니까 주택이라고 쓰지 않는다. 그거 체크되셔서 거기에? 책이 체크되셨지? 그리고 원래는 이제 주택 등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는 이야기야. 재개발하고 재건축. 그것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앞에가 뭐가 들어가야 돼? 주택일 때만. 요 주택인 재개발과 재건축. 주택이니까 오피스텔도 뭐야? 주상복합이잖아. 주상복합. 그래서 거기는 주택 뒤에가 뭐 있어? 오피스텔 나온다. 이게 작년에 새로 신설해서 아직 여기까지는 시험을 안 냈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오피스텔 하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 어디에만?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에만. 그럼 이것도 이제 여기다 미리 할게요. 오피스텔을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데 아무 새나 할 때 주는 건 아니고 준주거하고 어디하고? 상업에서만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준주거나 상업에서 주택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그때는 뭐까지도? 오피스텔도 가능해. 항상 오피스텔은 어디하고 어디에서만? 준주거, 상업에서만. 준주거 뜻은 아시지? 우리 오피스텔이 주상복합 건물이고 준주거 목적이 뭐야?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 그래서 준주거에도 오피스텔 들어간다 이 뜻이야. 아마 이 정도 하고 숫자는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이야 30. 요건 요 뒤에 있을 거야. 뒤에 안 보셨나? 뒤에 보면 있지? 그 표 밑에. 그 표 밑에 있어요? 없어? 당구장 표시 있죠? 되셨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잠시 방식에서는 일단 애우는 방법부터 생각해야 돼. 애우는 방법. 자, 일단 주거 빼고 네 가지 재개발, 재건축 두 개씩부터 해봐. 재개발, 재건축. 자, 재개발은 관리 환지. 자, 여기도 관리 환지. 재건축은 뭐로야? 오로지 관리 방식으로 한다. 환지 없다고 설명을 드렸어. 그리고 그 네 가지에 보면 관리가 들어가면 전부 뭐 나와? 주택 등이 나오는데 도시 환경은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이다. 요거 하나 신경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오피스텔이 나온다 그러면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은 오피스텔까지 가능하다. 근데 오피스텔은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는 지역이 어디라면 준주거나 상업이라면 면적도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문제고. 그 다음 주거 쪽은 기본이 뭐다? 현지가 기본이야. 여기는 워낙 복잡한 동네다 보니까 방식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 이쪽은 이미 뭘 갖고 있어? 단독 자세되니까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저쪽은 워낙 못 살다 보니까 방식을 여러 개를 갖고 방식을 해봐야 돼. 그래서 현지가 있고 수용도 있고 환지도 있고 관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이해되셨지? 그것도 안 되면 뭐 한다? 혼용 방식. 그러니까 일부 환지, 일부 관리 이렇게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쪽이라는 뜻이에요. 개념 잡으셨지? 그러면 그리고 보통 이제 시험에서 이거 낼 때 환지하고 관리 방식을 모두 갖고 있는 사업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환지하고 관리를 모두 갖고 있는 사업 뭐야? 요거. 그 다음에 재개발 2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 환지 관리를 다 갖고 있는 사업 그러면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개발 요거. 요 정도는 기억하시겠지. 그래서 요 놈을 놓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고. 자, 문제는 이제 시행자가 조금 이제 복잡할 거예요. 시행자가. 근데 이제 시행자도 개요를 좀 잡으시면 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째 원칙은 뭐 받아서 하라? 동의를 받아서 하라. 예외는 동의 없이도 한다. 이렇게 해놨어. 왜 이게 필요한지를 먼저 알으셔야 돼. 지금 주거환경 사업 가장 못 사는 동네인데 요걸 시행을 누가 하도록 해놔서 공공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사니까 설령 그럴 일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동네 살고 있어. 여러분이 계량만 해갖고는 안 되니까 시장 구수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럼 시장 구수 사업하는데 무조건 해? 아니면 뭐 해야 돼? 동의 받아야 한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 여기는. 그럼 동의를 받고 동의 안 받아. 여기부터 할게요. 동의 안 받는 경우
이 법은 무조건 요 단어 쓰면 돼. 천재지변이면 뭐 없이 한다? 동의 없이. 다른 법률에서 잘 안 쓰는데 이쪽 법은 항상 뭐 동의 받아라 이렇게 나올 때 안 받는 사유가 뭐야? 천재지변. 그럼 안 받는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동의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소유자나 지상권자일 때는 3분의 2 이상 받으라고 그랬어. 거기 뭐 복잡하게 써진 건 읽지 말고 하여튼 숫자 개념만 확인하시면 돼. 소유자나 지상권 얼마? 3분의 2 이상. 그리고 세입자일 때는 얼마? 과반수. 세입자는 얼마?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 요것만 외우면 동의 문제는 끝이야. 나머지는 다 동의 받으면 과반수로 돼 있어. 그리고 시행자 편에서 이제 동의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3분의 2냐 할 때는 어디에만? 주거환경 개선 저기만 딱 3분의 2가 한번 나와. 나머지는 전부 동의 받으라 하면 얼마야? 다 과반.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걸 여기다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 이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받았건 안 받았건. 자, 첫째 누가 한다? 시장군수야. 시장군수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직접. 근데 앞으로 이 법은 꼭 시장군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직접이 아니라 지정하고 나와야 돼. 자, 시장이 직접 사업이 안 해. 안 하죠.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지정시에 이렇게 나와. 그럼 지정을 누가 했다는 이야기야? 시장군수가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야. 내가 안 하고 대신하겠다. 그래서 지정시행이 자 누구 나와? 이걸 정해놓은 주택공사 너 내 대신 하라 하고 정해놓은 게 여기야. 주택공사 등인이가 누구도? 지방공사 있잖아. 그럼 울산광역시 지방공사 있잖아. 그럼 울산광역시라는 게 할 걸 누구한테 너가 대신하라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주택공사나 우리 지방공사가 대신하게 돼 있어. 그리고 거기 4명 이름이 나와. 국가, 지자체, 공사 이렇게 써져 있죠. 그걸 우리가 배운 줄 알면 공공시행자 그러면 이해되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그 사람들이 출자한 법인이 있다고 돼 있죠. 줄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못하면 누구누구로 주택공사 등이나 요 사람들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한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동 시행한다고 돼 있어. 공동 시행하는데 그것도 지정하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누구하고 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누구 건설 등록 사업자 이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하게 해놨다. 하여튼 복잡해 이쪽이. 방식이 복잡하지만 시행 방식도 복잡할 수가 없어. 이게 자체가 이 동네가 굉장히 어려운 동네야. 마음대로 사업도 못하는 동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겠다고 만들어진 방식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에서 여기까지는 내지는 않았어. 왜? 작년에 이걸 바꿔놨거든 이게. 올해부터는 나온 다음에 시행자가 나올 수가 있어. 자, 첫째는 누가 해? 시장군수가 하는 걸 원칙인데 항상 이 사람이 원칙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꼭 뭐 나와? 지정 나와. 그 대표적인 게 이게 나온다는 이야기. 이게 주택공사 등이. 여기는 만들어 놨어도 우리 시험 쪽으로 내기는 어려워. 자, 왜 어렵냐? 이름을 길게 많이 써줘야 돼. 그런 것도 시험에서 잘 안 쓰거든. 막 쓸 수 있는 게 뭐고야? 주택공사 등 너무 만만하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놈 쓰면 돼. 그럼 그걸 지정해서 대신 시행하게 한다. 근데 이제 지정하다가 이제 뭐도 할 수 있다? 공동.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울산광역 지방공사가 맨날 불려다니니까 이제 어떻게 돈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누구하고? 돈 좀 있는 놈 끌어들여다 뭐하라? 같이 하라. 또 만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해보니까 또 불편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지방공사 너 맨날 사업하라니까 하기는 해야 되네.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 불러다가 건설회사나 등록사업자 불러다 공동을 하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 부분.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쪽부터는 쉬워. 이건 전부 다 뭐가 나와요? 이거 전부 조합 나오는 거거든. 조합 나와. 그러니까 자 재개발부터. 이쪽을 재개발을 요만큼 내려서 할게요. 자, 재개발 여러분 써진 대로 누가 해? 조합. 그럼 조합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무슨 시행이야? 공동이야. 절대 조합 여러분이 만들면 사업한 거 아니잖아. 누구 건설에다 끌어다닐 건지. 근데 이 공동 시행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이름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 그리고 요 뒤에가 몇 명을 넣을 거냐 이게 시험 문제야. 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그리고 한국감정원. 요거 4개가 들어가는 것이 재개발이야.
그럼 여기도 해볼까요? 재개발부터 이쪽부터. 자, 재개발 도시환경이야, 도시환경. 그럼 도시환경도 첫째 누구 나와? 조합. 그럼 여기만 또 누가 나올 수 있어? 토지 등 소유자가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상가 재개발이야. 그럼 여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시행? 공동시행해. 그럼 공동시행이니까 누구 기본으로 들어가? 시장군수 주택공사 기본 들어가면서 4명이 다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시행자도 개념이 똑같이 돼 있어. 단지 뭐만 하나 더 들어간다. 요거 하나 더 들어간다. 자, 그럼 재건축 주택 재건축도 일단 누가 해? 조합이죠. 조합 들어가니까 두 번째 무슨 시행? 공동시행이죠. 이때 공동시행에 시장군수 주택공사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는 4명 중에 2명만 들어가 있어. 누구하고 누구? 건설하고 등록은 들어가 있고 요거 2개는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요걸 찾는 거야 이제. 자, 재개발은 4명이 다 들어갔다. 재건축은 앞에 2명만 들어갔어. 그럼 맨 밑에 하죠. 주거환경, 가로주택도 누가 해? 조합이. 조합 나왔으니까 무슨 시행? 공동시행이야. 그럼 공동시행에서가 누구 나와? 시장군수 주택공사 다 나와. 근데 거기는 자, 주택 재건축보다 1명이 더 많게 해놨지. 건설, 등록, 신탁, 그리고 마지막 한국감정은 안 돼. 요거 돼 있어. 바로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거야. 공통사항인 건 다 같아. 무조건 공동시행하면 누구야? 시장, 군수, 그리고 주택공사 등이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 4명이 다 들어가느냐, 거기에 누가 빠졌냐, 이거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자, 크게 보면 돼. 4개가 다 들어간다. 무슨 사업? 재개발. 재개발은 4개 다 들어가. 재건축은 그보다 적게 들어가. 적게가 재건축은 뭐만 들어가? 주택 재건축, 건설, 등록만 들어가. 근데 가로주택은 거기다 하나 더 넣으면 돼. 어디까지? 신탁까지. 여기 시험에다 한국감정원 그러면 틀렸다고 찾아내시면 돼. 그런 게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애우는 게 개념이 아니야. 4개다 내가 이렇게 알려드려. 4개냐 그보단 적으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돼. 자, 일단 공통으로 들어가는 공동시행자, 공통인 경우 시장, 군수, 주택공사 모두 다 들어가. 거기다가 재개발 그러면 건설, 등록, 신탁, 한국 다 들어가. 됐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은 2명만 앞에 거 들어가. 2명만 앞에 누구? 건설, 등록. 가로주택 재건축은 하나 더 넣어서 신탁까지 넣고 어디는 안 들어가? 한국. 자, 요 놈만 외워지면 여러분 시험자가 다 풀어낼 수 있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요 놈 넣은지 저 놈 넣은지 구분을 못 하는 거지. 자, 그럼 마지막 요거 나머지 이제 주거환경. 그럼 주거환경이니까 당연히 1번 누가 해야 돼? 옳지. 시장군수. 직접. 자, 직접 선하니까 두 번째 누구 나와? 주택공사 등 지정은 나오지. 지정시행 그러면 누구? 주택공사 등. 여기는 만만한 혼자야. 만만한 혼자. 요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자, 이제 정리하면 여기 공동시행, 지정시행, 공동시행. 동의물었어. 그럼 전부 과반수 동의란 뜻이야. 되셨지?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해결했어. 그러니까 시행자 편에 동의란 저 위에 누구만 주거환경하고 누구누구 소유자 지상권 그때만 얼마? 3분의 2. 그럼 나머지는 몽땅 합해서 전부 물으면 얼마? 과반수. 이러니까 시험 문제 내겠지. 다 정해지니까. 다 각각 다른다고 해봐. 그럼 시험 문제 못 낸다는 이야기야. 낼만 하니까 내. 근데 여러분 이걸 구분 안 하고 책대로 그냥 줄줄 읽으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정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시험자가 이것만 찾아내시면 바로바로 답 나와. 그래서 여러분 두 문제 맞출 수 있는 부분 이런 거야. 이런 거는 어차피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거는 외우셔야 돼.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여러분 모의고사 보더라도 이것만 해도 두 문제 바로바로 나오잖아. 답이. 요걸 정리하셔야 돼.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될 것 같으면 되는 거야. 오늘 내가 외워라고는 안 해서 오늘까지 오늘 여러분 다 외웠으면 큰일 나지. 내가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했다 하고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고 집에 가서 해보셔야 돼.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들은 거를 나름대로 요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 돼. 그래서 정리가 되면 여러분이 정리가 내가 정리되는 거 아니거든. 내가 시험장 가서 정리된 건 나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되면 문제를 못 푸는 거니까. 또 시험장 갈 때 내가 여러분 문제 푸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알지? 거기서 읽어주는 거 아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읽어주지 않는 한 여러분 이제 해결을 하셔야 돼. 저 그랬구나. 저런 원리였구나 하고. 아셨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앞장 넘겨보세요. 앞장 넘기면 요 세 가지를 끝에 묶어놨어. 그 시행자 편에. 시행자 편에 묶어졌죠? 그러면 이쪽은 지금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조합들이 한다는 개념이잖아. 그런데 거기도 무슨 사유 생기면 일정 사유. 자, 그럼 앞으로 그런 일정 사유를 천재지변 고쳐봐. 천재지변. 그 천재지변 들어가면 니들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천재지변이면 1번 누가 해? 시장구조가 바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재개발, 여러분 책은 오른쪽 끝에 가 있어. 요거 오른쪽 끝에 시행자 편에 보면 세 개를 딱 묶어놓고 일정 사유가 있으면 1번 누가 시장구조가 직접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상가든 간에 누가 들어가 시장구조가 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래놓고 두 번째 또 뭐에? 지정 나오잖아. 하여튼 시장구조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야? 지정. 자, 누구로 하냐? 지정개발자가 처음 나왔지? 거기다 동그라미에다 하게 해놔. 이때 세 군데에서 천재지변이면 누구도 나와? 지정개발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 등. 당연히 주택공사는 기본인데 여기 한 사람 뭘 넣어놨어? 지정개발자라는 사람 넣어놨어. 그렇게 해서 대신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조합이 안 됐을 때 사유가 뭐 붙으면 천재지변이면 바로 시장구조가 들어가겠다. 근데 시장구조 이름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로? 지정개발자나 주택공사 등으로 지정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 문제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여러분 책으로 보면 이게 꽤 많은 분량이요. 근데 요거를 지금 정리해서 이렇게 해드린 거고, 그리고 나머지 안 해준 거 있어 또 보면 그런 것들은 아직은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 자, 지상권자 3분의 1 이상 동의 받아라. 근데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 뭐 현지는 과반 이런 것까지 하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그건 빼놓으란 이야기야. 그건 여러분 이 정도가 다 되고 나면 7월 달에 문제 풀 때 요런 예외는 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원칙적 개념만 잡으시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해결됐고 페이지를 101페이지로 가서 시공자 선정하고 재건축인데 요게 좀 빈도가 높기는. 그래서 시공자는 선정할 때 세 사람이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시기만 밑줄 그으시면 돼. 자, 조합이, 자, 우리 시행자하고 시공자가 뭐야, 차이가? 시행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야. 시공자는 뭐야? 공사하는 사람을 말해. 그러니까 조합이 시행자다. 그러면 조합은 공사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 그 내용이야. 그때 언제 선정권을 주느냐? 조합은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 뭐 받으면 인가 받은. 그놈에다 밑줄 딱 그어. 그 다음에 2번 도시환경을 누가 시행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 이렇게 단서가 붙으면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야. 그러니까 전혀 달라져 내용이. 자, 여기 보죠. 여기서 처음 시행자가 나오는 게 여기죠 지금. 그럼 사업 시행 계획을 만약 조합이 시행하려면 뭐 받았어야 돼? 인가 받았을 거 아니야? 뭐 인가 받은 상태인데 그거 지금 도시환경정비사 뭐 받고 사업 시행 인가 후라고 돼 있잖아. 요때란 이야기야. 전혀 다른 시기야. 자, 그리고 3번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의 시행자를 시행할 때 시행자 뭐 했다? 지정고시했어. 시행자 지정고시야.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에 무슨 사업이라고 돼 있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그게 뭐냐? 아까 천재지변일 때. 아까 천재지변이면 조합 대신에 누가? 시장군수가. 그때 못하면 누구로?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 지정 그랬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그 시기를. 자, 그럼 정리 다시. 자, 시공자 선정 문제 나오거든. 조합하면 언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도시환경 소유자가 시행한다.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 시장군수 주택공사 나오면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오늘은 그놈만 해요. 그 뒤에 거 읽지 말고.
자꾸 엉뚱하게 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지금 요런만 정리되면 나중에 읽으면 되거든. 근데 이제 난 공부를 하는 거 안 하고 뭐 국장이 저하는 경쟁 입찰이니 100명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오늘은 정확한 시점만 구분하라. 그게 공부 요령이야. 자, 시공자 시험 문제 나왔다. 조합 나오면 뭐로 나와야 돼? 설립, 인가 받은 후에. 자, 소유자 등이다 나오면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에. 자, 시장구수 주택공사 간다.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이렇게만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으로 와요. 이것도 뭐 내용 간단한 것만 몇 개 할 거니까. 안전진단의 실시 대상은 시장 군수는 시간이 너무 지났나? 그랬네. 시공자부터 쉬었다 들어갈 거 그랬네. 나만 생각했네. 그러면 그거까지 하고 쉬었다가 재건축부터 들어가요.